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끝났죠. 예.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다 스스로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지남께서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해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얼마 안 남았는 몇 6개월 남은 세비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20대 국회가 저는 한 건 없고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시킨 거. 그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갑자기 해산하시니까 벌써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 72년 유신헌법 제헌 당시에 그 국회 해산 한번 초헌법적으로 8대 국회였죠. 그때 뭐, 해산이 한 번 됐었어요. 네. 그 해산이라는 것은 뭐 무능의 이제 그 무능하다는 평가의 어떤 그 결론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또 어떤 면에서도 해산이라는 단어가 또 의도를 품고 해산의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특히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완전히 이 이제 무능한 국회 쓸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국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또 나오는 해산의 단어도 있어서 우리 해산의 단어는 조금 가려가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어차피 못 먹는 법에 전화 뿌리는 거죠. 네, 네. 우리 홍 반장님.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20대 국회 4년간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했다는 게 10%. 네. 최악이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평가한 게 83%.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거 때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그냥 국회의원이 됐는데 10명 중에 9명이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10명 중에 1명이 그런대로 잘했다는 거는 자기 친인척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최악의 국회다. 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지. 식물국회가 뭐냐. 식물국회가 뭐냐.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게 식물국회냐? 아니더라고. 햇빛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멈춰버린 것을 식물국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 본 기능.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을 잘 키우는 것보다 아예 싹수 노란 싹수가 안 되는 식물은 바꾸는 게 괜찮아요. 튼튼한 모종 잘 구입해서 키우는 게 맞지. 안 되는 걸 이번 총선 기회에 국회의원들은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가서 본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식물국회도 식물국회 정도 평가는 저는 아주 양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물국회가 아니고 아예 불임국회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애를 못 만들어요 지금. 여야가 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도 못 만들고 입법이 안 된다.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하나도 안 만들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국회마다 지금 불임국회예요 이게. 그러네. 법을 뭐 만들 줄 알아야지. 어떻게 만들죠 법을? 법 아시잖아요. 그 원래 제가 법을 좀 아는데 또 입법 좀 하셨지 않았어요? 뭐 국회에서도 있어봤어요. 입법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국회 사무처에서 할 일 없었겠네요. 법을 안 만드는데. 아니요. 만든 법이 뭐 있죠? 그때? 제가 양심적 병역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로 굉장히 신주적인 법인데 법을 만들었고 뭐 관여한 그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만들어 드리는 이제 쪽이었으니까 그 입안에 관여했었고 그 다음에 신원보정법 또 호적법에도 약간 관여했었고 그다음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중요한 거 많이. 제가 뭐 많이 한 것 같죠.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깔때기 좀 돼. 근데 어쨌든 뭐 국회 제 기능은 입법이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 중에 정책, 정치, 정책,
입법 네. 이렇게 이동하는데 네. 사실 그 최고의 역할이 입법 역할이고 또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결론 짓고 뭐 또 거기에 부수하는 예산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줘야 민생이 살거든요. 국회의원의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어쨌든 네. 제 기능을 입법 기능을 못한 것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최악의 국회가 됐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20대 국회 탄생 자체가 네. 사실 굉장히 조금 뭐랄까 비극적이고 기형적이었어요. 특히 이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은 네. 친박 공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친박 간별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큰 집에 계시는 최경환 전 의원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공화당에 계시는 조원진 의원 이런 분들이 친박 간별사를 자처했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이어야만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당시에는? 선거 출마한 사람들 중에 네. 이 사람이 친박이다, 이건 친박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간별까지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따위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한국당이 졌죠. 졌죠. 그래 민주당이 이겼는데 일당이 됐는데 그 후로 민주당은 사실 비실비실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지리멸렬 상태에 있다가 친박 공천 논란으로 기사회생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릅니다. 저는 20대 국회 유일한 공적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지금 사실 그 탄핵도 촛불 집회라는 것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해서 탄핵한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했죠. 국민들이 압력을 받아서 네. 국회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한 거죠. 사실. 네, 네. 그 20대 국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촛불의 힘이었지. 네. 그 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집권한 건 아닙니다. 결코. 박근혜 정권의 헛발질에 의해서 접근해놓고도 지금 또 박근혜 정권을 닮아갔죠. 불통. 오만과 독선 불통이었죠. 이제. 네. 박근혜 정권 제가 문건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국 사태까지 불러왔고 조국 사태에 이르러서 이제 또 지금 한국당이 또 무슨 짓을 했죠? 뭐 표창장 주고 뭐 상금 주고 또 뭐 공천에 가산점 주겠다 이따 소리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자, 뭐 제가 그 해산 얘기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까 네. 그 입법 기능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탄생 자체, 네. 이제 선출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역구라면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출발해서 선출이 된다면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래서 국회에 가서 무엇을 입법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입법의 쟁점이 있고 또 핵심이 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전국 정당에서 뭐 임명 받아서 가니 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네. 모르니까 입법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시키는 입법이나 좀 하고 정치적 입법이나 뭐 선거법 이거 주민하고 이거 관계 있습니까? 네. 예? 공수처법 주민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전체 몰려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 식물국회 네. 된 거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학교에 가면은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일단 공부예요. 그럼요. 공부를 열심히 할 기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기능이 뭐냐? 국회가 기능의 첫째는 입법 활동입니다. 네.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매월 세비를 받는데 임기 4년 동안 기본적으로 내가 법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몇 건이나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바로 드릴게요. 내가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요 성적표로 말씀드릴게요. 4년 동안 얼마나 입법 활동을 하셨냐. 지금 대구 경북에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27명이 있는데요. 네. 비례대표까지 다 네. 넣어서 다 27명.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간단해요. 다 빵이 많으니까 4년 동안 한 건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 이름부터 좀 예. 공개하세요. 자, 네. 4년 동안 한 건도 아는 사람이 곽상도, 네. 유승민, 네. 조원진, 강석호, 김광림,
김재원, 송원성 예. 빵입니다. 어. 자, 그다음에 한 건 네. 아슬아슬하게 한 건. 강효상, 김부겸, 정태옥, 김석기, 최교일 이런 분들은 한 건 했습니다. 자, 4년 동안 국회의원이 기본이 입법 활동인데 네. 한 건도 안 한 사람 수두룩하고 겨우 한 건 한 사람이 5명이나 있고 네. 자, 2건, 3건 입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도 많이 한 사람도 칭찬을 또 해줄 수 있어. 예.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거는 가결된 겁니다. 네. 발의한 게 아니고 가결된 거, 네. 통과된 거. 네. 이미자 의원 어. 비례대표입니다. 네. 상주 의성 청송 군위 지역에 저번에 출마 예정자인데 이미자 의원이 어. 9건 했습니다. 오. 자, 김상훈 의원, 김정재 의원, 김영건 의원 오. 요 세 사람이 5건 했습니다. 오. 차점자입니다. 네. 그 나머지 4건, 3건, 2건 네. 이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을 입법 활동하라고 뽑아서 4년 동안 임기 동안 보내놨는데 한 건도 안 한 이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국회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는 보냈는데 공부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도 안 쳤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건 문제 있지 그 않습니까? 발이 제일 많이 하는 의원은 누구예요? 자, 아까 그러니까 그 9건 했죠. 아니요. 그거는 발의 행위는 가결. 또 달라요. 아, 발의. 그러니까 내가 법을 이렇게 고쳤으면 네. 좋겠다. 이런 법이 있으면 발의. 좋겠다 해서 그게 발의는 중요하죠. 했는데 네,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발의한 것만 해볼게요. 네, 네. 발의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박명재 의원. 아. 109건 발의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106건. 네. 그 다음에 이미자 의원이 102건. 그러면 발의를 한 건도 안 한 분 계세요? 자, 발의를 한 건도 안 한 사람은 없는데 없죠. 네. 발의를 가장 적게 한 사람. 네. 네. 조원진 의원이 15건. 유승민 의원이 16건. 과묵하신 김재원, 분이네. 김강림 의원이 22건 했습니다. 그 발의니 뭐 통과되든 말든 발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게 아니고 그냥 서명만 한 거 아니,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대표 전부 다 발의. 대표 발의한 것만 뽑았습니까? 네, 예. 뭐, 예. 뭐, 아니 이게 그 가결이나 발의 건수 가지고 뭐 꼭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 평가를 전면을 하기 어려운. 아까 그 유승민 의원이나 또 뭐 유명하신 분들은 다른 바쁘셨어요. 쪽에 바쁘시잖아요. 그것도 뭐 국가 뭐 행정 뭐 견제 기능이나 뭐 이런 학생이 바빠서 공부 안 했다 말 되겠습니까? 기본은 하자. 이 하여튼 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셨겠죠. 네.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뭐 발의 안 하시고 뭐 안 하신 분들 다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셔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또 이렇게 이번에 아유 나는 이런 국회 부끄럽다. 예. 뭐 좀비 같다라고 얘기했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만두시겠다는 아주 이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제가 해산이라는 과격한 말을 좀 썼습니다만은 네. 그 누구는 또 물갈이 이야기 좀 하는데 물갈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판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판갈이에 제가 보니까 그 민주당의 2명은 사실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죠.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판갈이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공천권자라면 공천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아무도 지금 이렇게 하는 분이 없죠. 김무성 의원이 뭐 부산 영도에서 출마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좀 뭐 거의 출마 안 하는 걸로 예전에 한번 그런 선언을 하셨죠. 그 외에는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이죠. 지난해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 그 대구 동갑의 정종섭 의원 네. 그리고 부산의 김정은 의원, 윤상직 의원 어디 지역군지 제가 확실히 네. 체크 못했습니다만은 이 세 분은 불출마를 할 듯한 이랬던 그 의사는 표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부분에 과거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고 지금 오리발을 내미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네. 한국당은 아무도 지금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기 어쨌든 민주당에서 2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예. 좀 그나마 탁했던 국회에 신선한 바람이 조금 부는 듯하니까 아마 한국당에서도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좀 나 대신 누가 좀 불출마 선언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정치의 가장 그 정치인의 요소 네. 중에 뭐 제가 이제 뭐 잘 모릅니다만 신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옛날 듣기로는 네. 낭만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말에 대한 책임, 네. 행동에 대한 책임,
그래서 아까 뭐 아마 그 한국당에서 불출마 말씀하신 분들은 그때 지방선거인가 뭐 하여튼 참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 먼저 정말 제대로 하느냐, 나가고 물러날 때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감수성을 건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20대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기까지 아직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예, 그간에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뭐 너무 해산해산 하시지 말고. 아니 예. 왜 이러세요? 왜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조성하세요? 내가 할 말 많은데? 또 아니 내가 할 말 해야 돼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보통 이제 국정감사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은 눈에 안 보여요. 입법 활동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뽑고 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들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국민들 눈에 띄는 거는 언제냐? 국정감사 기간에요. 네. 정인을 채택하고 정인을 불러 나와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혹,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을 거기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또 집행부가 사법부가 꼼짝 못하도록 면박을 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스타 의원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스타 의원이 많이 나왔어요. 5명이 나왔어요. 그게 네. 불러드릴게요. 네. 조사 많이 하셨구나.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김종민 의원, 금태섭 의원, 표창원 의원 네. 5명이 국감 그거는 기준이 뭐냐니까 1% 이상 여론을 무작위로 여론을 조사해서 1% 이상의 그 득표를 얻으면은 그게 스타 의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1% 이상 지지를 받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그게 네. 장제원 의원, 주강덕 의원, 김진태 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그 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 청문회 그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한 네. 자유한국당에서 한 거고 그거는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한 거고 자기네끼리 한 아니, 사람.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장재원, 김진태 상 받았잖아. 예, 그러니까 네. 거기에 우리 박상도. 자유한국당의 TK에는 누가 네. 국감 스타가 됐냐? 네. 그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네. 박상도 의원하고 네, 네, 네. 조호영 의원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대비점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스타 의원이었던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스스로. 이번 국감을 마감하는 순간에 바로 발표를 했어요. 네. 불출마하겠다고. 네, 네. 자, 이분들의 불출마 이유가 뭐냐?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는 거예요. 이분들 참 젊은 분들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에 비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네, 네. 자,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은 자, 입법 활동을 안 해. 첫째, 입법 활동을 안 하고 국감장에서도 삿대질 한번 못 해요. 따지지도 못하고. 점잖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경상도 입법 활동도 안 해. 국감 때 국정조사할 때도 뭐 네. 따지는 것도 없어. 네. 그럼 결국 우리 시골에서 보는 경로당의 노인들이에요. 그냥 점잖하고 유지하겠다는 유지. 이제 빠지셔야 되겠네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지역 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구 경북의 유지. 아니 안방 영감님들이죠. 네. 그 안방 영감님들 지금 홍준표, 김병준 뭐야 또 그 김 무슨 태지 갑자기 생김새 부산의 그 창에 그 뭐죠? 경남지사였던 김태호. 김태호 이런 분들이 다 이 안방에 지금 출마하시려고 그러잖아. 훌륭한 분들 험지 안 가시고 하여튼 영남 안방에서 지금 네, 안전방으로. 혹시 맞춰도 되겠습니까? 할 말 많습니다. 자, 내가 한 많았어도?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역할이라는 게 정치인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요. 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비운다는 의미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전방에 이제 4년을 평가해 보면은 오늘 이 주제가 결국은 식물국회 아닙니까?
원 구성을 할 때 전반기 후반기 임기 2년씩을 해서 원을 구성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원장이 꽃이에요. 그 각 상임위원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심사를 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은 상임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 내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300명 국회의원들 두루두루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20대 국회 들어와서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과연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전반기에 이철우 지금 도지사가 겨우 정보위원장 한석 건졌어요. 자, 대구에 빵. 그런 반면에 부산에는 부산 하나, 경남 빼고 부산만 4명의 위원장을 배출했어요. 자, 후반기는 어떻게 됐냐? 후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석호 의원이 뭐 통일외교위원장인가 그거 1년짜리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년짜리 하고. 네. 요게 답니다. 네. 대구는 역시 빵. 그럼 결국은요, 보세요. 3선, 4선 선수를 왜 늘려요? 그냥 그만둬야지. 예? 그러면 이 초선들도 4년간 활동하고 내 역할 여기서 다 했다 하고 마감하는데, 이분들은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냥 세비 받아가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악수하고 이런 재미로 사는 분들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은 빠져야지. 빠져야죠. 네. 예? 그래서요. 참신한 네, 사람들 네. 많아요.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이 자리에도 생각하는 있어요. 거는 참신한 국회 날만한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시작부터 생각하는 건 우리 제목이 너무 좋구나. 우리 제목 완창하면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완창하면서 요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끼끼 빠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좀 이제 변화를 가져오려면 직능도 교체되고 세대도 교체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31일 한국당에서 뭐 인재 영입을 하고 환영식을 했는데 보니까 뭐 혁신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지남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그 거구신문이라고 하고 지금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아주 그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조선일보에서 네. 오늘이 아니죠. 11월 1일자인가요? 신문에 보면은 아주 그 황교안 대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황세모라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네. 반문 영남 빼면 한국당이 뭐가 남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한국당이 뭐 대안도 없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만 지금 대안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저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민주당도 조국 사태 이후에 이해찬 대표가 물론 반성문 비슷한 거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의원총회에서 혁신을 이야기한 의원이 3명밖에 없다고 해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다면 민주당도 할 말 다 한 거죠, 지금. 네. 청와대 눈치나 보고 있는 정부 여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저는 세대의 문제와 더불어 지금 현재 어떤 정당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소위 말하는 86세대들이 386에서 지금 586까지 거의 20년을 해먹었어요. 네. 오래 해먹었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 이정현 노래. 아니 근데 결국 그냥 안 물러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세대들이 밀어내야 됩니다. 쟁취를 해야 밀어내십시오. 네. 거의 어떻게 97세대 밀어내요? 그리고 X세대들이 그 이하 세대들이 네. 지금 586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밀어내요? 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이틀 됐습니다. 네. 이은준하고 네. 뭐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이언주 예. 삭발하신. 예. 오 그래요. 네. 고민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네. 나와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이제 무소속인데요. 네. 이 이현주의 고민의 그 딜레마를 제가 이제 완전히 다 알았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네. 그 말씀 도중에
편하고 안전한 길은 참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앉아서 여당이. 그냥 있으면은 뭐 참 대우받고. 공천 보장되고 대우받고 다 되는데 네.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뛰쳐나왔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아니다 싶어서 뛰쳐나왔는데 나와 보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한심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갈 데가 없고 갈 생각도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네. 자유한국당 왜 합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가 서로 통합이 되거나 합쳐지지 않으면은 정권을 바꾸기가 힘든데 네. 웃기는 것이 본인의 말이 그겁니다. 뭐 막걸리를 한잔 하다 보니까 취기가 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막걸리 잘하세요? 궁금하네. 한잔 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분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네. 이 사람 때문에 통합을 못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통합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나를 버리고 통합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통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지금 보수의 이름 난 사람들이 다 물러나가줘야 진정한 통합이 되는데 네, 네. 전부 다 삿대질 하면서 네, 네. 전부 다 배신자 프레임을 걸면서 통합을 하니까 통합이 됩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번 이 전국도요. 이게 무슨 이 자유한국당에서 표창을 주고 자기들이 그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하기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 서울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온다 그러대요. 지금 제3의 물결이 뭐 일수가 있다. 아니 지금 20대 국회에 40대 이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대 이하? 야, 예. 아, 있기나 있어요? 있지. 이준석? 이준석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명 제 이름 명단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2명 있는데 사실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다 국회에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40대 이하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연령대의 대표들을 국회에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직량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량별로도 지금 우리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에는 세 가지 직종이 지금 주축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언론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법조, 또 하나 지금 학계, 교수들 네. 이 세 직종이 가장 지금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직종에 각각의 어떤 그 직업적인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판가리를 해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판가리를 하실 때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연령대를 21대 국회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저 21대를 준비하는 공천 개혁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구체화해서 뭐 세대 청년 뭐 또 그 직능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제 공천 개혁의 가장 그 왜 공천을 개혁하느냐 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많은 지지를 얻는 이제 공감대를 누가 많이 얻느냐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를 내든 또 뭐 정책을 발표하든 어쨌든 공감을 많이 얻는 부분인데 그 공감 얻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의 뜻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뜻이 뭐 먼저 살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이 각 전국 정당에서 하는 이제 공천 개혁 뭐 로드맵들을 보면은 대체로 위에서 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냥 찍어서 인재 영입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내부에서도 그런 의사결정 혹은 뭐 공론 뭐 또 이 협의 뭐 이런 회의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한국당도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고. 공천 개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신 보면은 공천이니까. 네. 이 개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수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 20대들이 아무도 없었다지 않습니까?
20대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게 서초동 집회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던 주축 뭐 조국 장관으로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그 86 세대들이 공정과 정의를 사실 그동안 독점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판을 까놓고 보니까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0대들이 분노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기존 정당들이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나머지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꼰대짓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우리도 뭐 사실 꼰대 방송을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청년 세대로의 교체 이 부분에서 저도 또 할 말이 있는데 실제 정당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키워내야 되는 과정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정당 프로그램 안에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 가동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당이 뭐 최근에 무슨 플랜카드 붙었던데 예, 뭐 청년만 모집한다고. 청년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을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정도니까 네. 미래 세대 어디 가서 뭐 잘 놀고 뭐 또 뭐 어디 뭐 노래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미래 세대라고 하고 당에 인기 있다고 해서 영입한다. 그 사람들 정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치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정치적 능력과 소질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작업. 이게 없이 그냥 세대 교체다. 이거 좀 이것도 또 이제 과장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네. 기망일 가능성이 많다. 네. 네. 그 청년들이 보다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청년 정당은 왜 못 만듭니까? 청년 정당 한번 만들어 보든가 뭐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20대 국회의 성적표를 연령별로 이렇게 쭉 조사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주소를 쭉 해보니까 잘했다는 게 10%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아까 잘했다가 10%였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거는 10% 이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가 됐냐면은 19에서 29살까지 그 20대가 지지율이 20%나 돼요. 네. 그다음에 30% 그러니까 30%가 10% 되고 20대가 20%나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 야당들이 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고 인식은 하지만은 20대들한테 이 보수가 아무런 희망도 못 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 보는 거죠. 네. 자, 제가 볼 때 세대 교체는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세대 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 시대를 보면은 그 김대중, 김영삼 이 시대에 그 두 분은 어떤 리더십이냐?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정권을 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세력들이 운집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같이 감내를 하면서 같이 나갔다고요. 네. 자, 우리 대구 경북을 한번 봅시다. 대구 경북에서 과연 정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누굴까요? 없습니다. 선수만 많고 나이만 많지 어느 줄에 설까? 어느 줄에 서는 게 내 앞으로 내 보신에 유리한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 세력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뭘 볼까요? 다 저 사람이 어느 줄에 서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내한테 고난이 겪더라도 이걸 참아내면서 네. 정권을 잡겠다든지 뭘 타도하겠다든지 불의에 한가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역할은 안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비켜주는 게 필요하다. 아니 근데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비켜주는 겁니다만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질이 밀릴 상태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싶으면은 적어도
김대중 정권에서는 동진 정책이라는 정책도 썼습니다. 했는데 자 그런 칼럼에 그런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한번 썼습니다. 비례대표 20석을 전부 영남에 하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비례대표 했는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다음 지역구 출마하도록 만들면은 민주당의 사람이 파워 엘리트들이 갈 거다. 네. 제가 그런 칼럼을 쓰고 나니까 제가 친노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서 했는데 저는 또 요걸 다시 한번 얻어먹는 제안을 저는 또 하고 싶어요. 뭔가니까 중앙선관위가 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면 됩니다. 여성과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비례대표 자리를 안 주는 정당한테는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제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존 정당들이 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국고보조 제대로 비례한 만큼 그 청년이나 여성들을 비례대표에 할당하지 못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됩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책임은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우리 유권자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또 그것만은 아닌 것이 뭐 그 선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냥 다 무조건 공천에서 거의 임명지시처럼 내려오면 그냥 뽑고 다 어디 누구를 좀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까 조 대표님이 청년들과 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벗어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해결책 또 뭐 이 혁신 공천과 관련된 목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달성할 것인가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지역에 지역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역 정당이 있어야 지역 내에서 누가 또 젊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또 알잖아. 젊은 이런 부분을 젊은 알 정치인들을 뿐만 아니라 키울 수도 있고 키우고 경쟁시키고 뭐 이렇게 가야만 그리고 또 누가 전문가인지 또 알게 되고 저 아까 참 그 이야기를 다시 다음에 또 한번 더 하죠. 그렇죠. 그래, 좀 다음에 한번 더 하고 그래. 아까 뭐 법조인 뭐 이야기하니까 좀 조금 뭐 찔리는지 뭐 조금 뭐 제가 뭐 움찔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뭐 비판적인 관점으로 법조인과 교수 이 사람들을 쳐내야 된다 뭐 이런 쪽이시던데 언론도 있어요. 들었어요. 언론 천재예요. 저는 타이틀은 뭐 법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출발지가 국회 법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뭐 법조인으로 분류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 법조인이라고 다 배제하는 건 아니고 법조인도 필요한 법조인을 해야 되죠. 고소고발을 하는 법조인을 빼고. 고맙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분량이 적은 것 같아서 오늘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적으면 혼나? 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회장님께 혼납니다. 출연했는데 발언 분량이 적다고 밥을 못 먹어요. 밥도 주는 걸.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그런 그게 있고 선거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분권 그다음에 지역 정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나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결국은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우리는 그 당이 일원화 체제입니다. 하원 상원이 없고 일원화 체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몇 명당 한 명으로 결정합니다. 의원수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 국회의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의 지방으로 오면요. 지방에 오면은 자, 강석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 지역구는 이 국토의 반이에요. 자기 지역구를 하루 만에 차로 돌지도 못해요. 헬기 타고 운동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헬기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게 그 국회의원 의원 수가 적다는 것은 예산 배정도 적고 모든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원 하원 체제로 양원 체제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분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만약에 양원 체제로 갈 수 없다면은
비례대표를 차라리 그런 개념으로 배분을 할 때 지역에 대한 배분을 고려하든지 이런 게 네. 정책으로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양당 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답답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서울 살거든 저거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방은 죽든지 말든지 서울 살거든. 네. 여기서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낙하산 부대 이제 그만 찍고요. 네. 예? 네. 차라리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한번 예. 이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량들을 뽑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선거해놓고 나서 후회하지 맙시다. 네, 네. 아무튼 이 지역 정당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청년들, 청년층 중심으로 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그 낄끼빠빠에서 이 청년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캠페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죠? 지방은요 네, 60 네. 이하가 청리입니다. 제가 분위를 한번 놀러 갔어요. 저분 계시는데 이분이 제일 젊어. 교회를 가봐. 청년 회장이구나 그만. 네. 제일 젊은 총각이 하잖아 나머지. 하여튼 네. 자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그 힘을 불어넣으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끼끼 빠빠. 감사합니다.